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의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초여름의 문턱에서 이른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싱그러운 나무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도 싱그럽고 밝은 모습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기상이변으로 빨리 찾아온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건강 잘 챙기셔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이번 2024년 6월 안나의 백지편지 53회에서는 장수시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올해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여성 평균 수명은 90.7세, 남성 평균 수명은 86.3세라고 해요. 처음으로 90세를 넘었고 남녀 간 수명 차이도 줄었다더군요.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는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얼마 전 대학교 때 스승이셨던 이영자 선생님을 찾아뵈었는데요. 93세 연세에도 건강하게 연주 활동을 하시고 올해 책을 2권 쓰셨다는 말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젊은 시절 선생님을 처음 배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목소리에 변함없는 생기가 느껴졌어요. 부부가 건강하게 해로하시는 모습을 보니 부럽기만 하더군요. 안나의 스승님께 저도 대학교 때 몇 학기를 배운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미수음악회를 하셔서 안나와 함께 갔던 기억이 나네요. 늘 의욕적이고 활동적인 선생님이신데 젊을 때의 활력과 열정이 변치 않으셔서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지난주에 친구가 권해준 땅에 쓰는 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어요. 이 영화는 선유도공원,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인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경춘선 숲길, 서울 아산병원, 호암미술관 희원 등등의 조경에 열정을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준 정영선 조경가의 일상을 보여준 영화였어요. 83세의 나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장을 열심히 뛰며 조경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가진 그분의 삶은 시사하는 바가 크더군요. 그 연세에도 젊은 사람처럼 활력 있게 사시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정말 장수시대를 실감하게 되네요. 요즘은 60대 이후에 저마다의 분야에서 더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놀라워요. 일산에 살면서 동네의 큰 어른이신 박영순 교수님 부부를 알게 되었는데 아내이신 문은희 선생님은 심리학 박사로 한국 알투르사를 1983년에 창립하신 후 85세 연세에도 40년이 넘도록 마음이 건강한 여성들이 만드는 착한 사회 운동을 펼치시는데 제 삶에 귀감이 되어요. 무료 상담을 40년간 해오신 일도 대단하지만 알투르사에서 나오는 책들을 읽으면 그분의 연륜과 상담의 깊이를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 배움이 짧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내가 머무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나이 들면서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말을 친구들이 가끔 하는데 쇠약해진다는 것을 느끼는 말이겠죠. 60대 후반이 되니 건강 수명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어요. 얼마 전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99세 연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노년을 생각해 보면서 그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실 때 선생님 댁에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수학 방정식을 풀고 계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선생님 연세가 70대였어요. 봉은사 절에 다니셨는데 집에서 거리가 꽤 멀었는데도 걸어 다니시더군요. 누구에게 신세를 안 지고 홀로 서기를 하려는 선생님의 노력이 느껴졌어요. 와,
70대에도 수학 방정식을 풀고 계실 만큼 두뇌 훈련을 하시고 자립적인 생활을 하신 안나의 선생님이 존경스럽네요. 맞아요. 저도 죽기 전까지 자유로운 보행을 하는 것과 자립적인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큰 바람이에요. 선생님께서는 늦게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없으셨어요. 그래서였는지 제자 사랑이 남다르셨죠. 저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친정엄마가 이미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그때 얼마 전 찾아뵈었던 대학교 때 스승님과 얼마 전 돌아가신 초등학교 때 스승님 두 분이 친정엄마 없이 출산한 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집에 찾아와 주시고 시장도 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스승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격려도 해 주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돌아가신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는 몇 해 전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시고 실버타운으로 가셨는지 전화 통화를 하면 잘 지내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고 어디에 계신지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집 전화번호는 그대로여서 병원은 아닌 것 같다는 추측뿐이었죠. 자세한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저 역시 묻지 않고 수년을 전화통화만 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노쇠하고 병이 들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수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른 나이에 여러 대사질환, 만성질환들이 생기고 오래 앓다가 단명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80대가 되어도 건강을 잘 유지한대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빨리 늙을 수도 있고 천천히 늙을 수도 있겠죠. 우리 선생님께서는 90이 넘도록 건강하게 지내신 편이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에 얼마 전 전화를 하셔서 일산에 볼 일이 생겨 갈 예정인데 간 김에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도 되냐고 하셨어요. 저에게 무슨 부탁을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오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부부만 둘이 살아서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했더니 자기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 대신 연세가 있으시니 어디 이동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오시기로 한 날 제가 몇 시쯤 오실 예정이냐고 전화를 걸었더니 더 급한 일이 생겨 오늘은 못 갈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후 두세 번 그런 통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선생님답지 않으신 것 같아 제가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일산에 살고 있는 선생님 조카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모님께서 얼마 전부터 치매 증세가 있으시다고 하더군요. 그 후 얼마 후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어요. 99세에 돌아가신 분이 그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으면 곱고 건강하게 사신 거죠. 맞아요. 그분의 부단한 노력은 노년에 홀로서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었고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의 통화는 아름다운 이별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찬장에는 선생님이 아파트를 정리하시면서 주신 크리스탈 유리잔이며 커피잔이 찬장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후 유리잔을 쓸 때면 예전과 다르게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선생님에 대한 아련함이 남더라고요. 선생님께 받아오고 찬장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커피잔도 이제는 가끔씩 사용하면서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떠올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그 커피잔을 사용하게 되면 선생님과의 추억과 함께 내 삶의 마지막 여정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깊은 상념에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일본의 노인 정신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가 쓴 70세의 정답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70세가 되어도 30년이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다가올 30년의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찾아보고
대책을 세운다고나 할까요?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 70세의 정답은 무엇인가? 30년의 노화를 늦추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프롤로그에 이런 게 나와요. 60대 2.5%, 80대 30%, 60대에는 40명 중 1명 정도였다가 80대에는 3명 중 1명꼴로 앓는 병이 인지장애래요. 70대에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서 80대에는 60대보다 12배 많아진다네요. 어머, 진짜 빠른 증가네요.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60, 70대에 어떻게 살았는지와 관련이 깊다면서 열심히 일하고 배우면서 뇌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인지장애를 앓을 확률을 낮춘다고 해요. 60, 70대를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라는 것이지요. 저는 독서 모임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싱클레어가 쓴 노화의 종말을 읽었는데 노화를 치료받아야 할 질병으로 보고 치료의 연령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했어요. 연령에 관계없이 치료를 잘 받아 건강 수명을 연장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예전보다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이제는 그저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치료의 차원을 넘어 선진국처럼 치료를 받으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서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려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은 70세의 정답에서도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뇌 건강이 노화를 늦추고 음식과 운동 등 익히 알고 있는 것들과 다르지 않지만 실천하는 게 답 아닐까요? 우리는 질병이나 사고로 평균 수명을 못 채우고 단명하는 경우도 많지만 통계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2025년에는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장수 시대를 맞아 남은 여정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험해 보지 않은 미래의 노년이 두렵잖아요. 전성기를 마치고 죽음을 향한 노년의 삶에 정답이라는 게 없지만 노년을 긍정적인 태도로 보고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활기 있고 더 나은 장수 시대를 맞이하겠지요. 길어져가는 노년을 제2의 전성기로 생각하며 보람을 느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김경수님의 노래로 하얀 목련을 들으면서 안나의 백집 편지 53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봄비 내린 거리마다 슬픈 그대 뒷모습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우리 따스한 기억들 언제까지 내 사랑이여라 내 사랑이여라 거리엔 다정한 연인들 혼자서 걷는 외로운 날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잊을 수 있을까 그대 떠난 봄처럼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거리엔 다정한 연인들 혼자서 걷는 외로운 날, 아름다운 사랑의 길을 잊을 수 있을까? 그때 떠난 봄처럼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